안녕하십니까. 변비통과 약용작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자는 시간에 배웠던 생리와 병리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증상들을 치유하는 치유 방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혈순환이 되지 않아서의 문제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방에서 통증은 보통 기혈순환이 안 돼서 일어난다고 했죠.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쓰는 약제가 하나 있는데, 통증에 관계없이 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때가 작약감초탕이라는 것입니다. 작약과 감초를 동량으로 넣고 근육의 경련이나 위 소장, 대장의 긴장이나 경련을 줄여줄 수 있고 통증의 효과가 있는 것이 작약감초탕입니다. 보통 감초는 단맛이기 때문에 완급 지통한다고 하죠. 작약 또한 그 지통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혈 순환이 안 될 때 감초는 기를, 작약은 혈을 돌리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약 감초탕을 마시게 되면 보통 기의 순환, 혈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별 변비통 치유 방제에서 담습이 변비통입니다. 담과 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죠. 이 담습은 풍한 습사에 의해서 경락기혈이 응체되어 통증이 발생되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오두탕이라는 것입니다. 오두탕의 방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탕은 팔다리의 뼈마디가 아픈 등 역절풍이라고 하죠. 그런 증상이라든가 관절을 구부리고 펴는 것이 어려운 증 같은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제입니다. 여기서 오두, 마황, 환기, 작약, 감초입니다. 오두는 한 뿌리 정도 넣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마황, 환기, 작약은 8, 감초는 4g입니다. 여기서 오두는 보통 오두, 천오두, 천호, 초호라고 하는데 부자, 선생님들이 잘 아는 부자의 어미죠. 오두는 풍한사라든가 음경, 경을 따뜻하게 하고 통, 이증이라든가 반신불수, 관절염 같은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물론 독성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가 잘 법제해서 사용하면 아주 좋은 약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달려있는 부자는 보통 콩팥의 양기를 북돋아주고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초와 같이 풍한사라든가 지통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자는 오래된 구설, 설사에 쓸 수 있고요. 망향증 같은 이런 증상이라든가 또 3초경에 작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두탕 옆에 창출, 백출, 그 다음에 복령, 방기를 넣습니다. 창출이나 백출, 복령은 무슨 약이죠? 습을 제거해주는 아주 명약이죠. 선생님들이 잘 보지 못한 방기라는 게 있는데, 방기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하초의 습열사를 없애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쥐통의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두탕에다가 장출, 백출, 복령, 방기를 넣으면 암습의 이한, 변비통을 없애는데 탁월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인별 변비통 치유 방지에서
이번에는 어열성 변비통입니다. 우리가 어열하면 생각나는 약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게 도인이죠. 도인. 사물탕에 도인과 홍화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홍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생혈과 파열을 동시에 하는 약재로 쓸 수 있고, 도인은 도인승기탕에서 우리가 변비, 어열성 변비가 있을 때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주 좋은 약이죠. 따라서 이 도인은 우리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진가나 적취된 것을 없애주는 공동 그런 것들을 응혈된 것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사물탕은 우리가 많이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물탕에다가 도인, 홍화를 넣으면 어혈을 없애준다고 하고 사물탕에다가 인삼, 황기를 넣게 되면 기가 허한 사람을 우리가 보충해주는 아주 좋은 약이죠. 따라서 사물탕은 아주 우리 쓰임새가 많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항상 쉽게 드시고 활용해 주시면 이 동사물탕은 일체 어혈증 증상이 있는데 사용하는 명약인데 특히나 혈액 부족으로 월경이 고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가성 월경, 즉 피가 떡지게 나오는 뭉치고 월경이 이 경수가 떡져서 나왔을 때 또는 생리통이 심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옆에 보면 어혈성 변비통 옆에 보홍, 사물탕 옆에 그 다음에 강황, 그 다음에 유황, 그 다음에 몰약, 자충 네 가지를 더 추가해서 더 탁월한 약을 만들겠다는 거죠. 강황은 치통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죠. 어혈도 제거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맵고 쓴데 강함과 울금 많이 쓰죠. 강함과 울금의 차이는 똑같이 기혈순환하고 어혈하고 치통의 효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황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고 울금은 찬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강황은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황을 잘 사용하면 좋겠죠. 강황과 울금의 차이를 선생님들이 잘 쉽게 놓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황입니다. 유황은 양기를 돋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악성, 종기를 없애는데 외용약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유황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약은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서 관절 동통 같은 것을 없애주는 아주 좋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충, 자자는 쥐며느리 자자고요. 충자는 벌레 충자죠. 그러니까 자충은 벌레입니다. 벌레를 쓰는데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런 걸 잘 사용했죠. 이 자충이라는 것은 어혈과 그러니까 적취할 때 적이죠. 어떤 뭉쳐 있는 것들을 없애고 그다음에 동맥을 잘 통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동사물탕은 어체통에 매우 좋다. 우리가 이렇게 가감법을 쓰지 않아도 동사물통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한통성 변비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성 변비통은 오적산을 사용하는데요. 오적산이라는 것은 5가지 적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럼 5가지 적이 뭐냐? 기, 혈, 식, 담, 그 5가지가 쌓여 있다는 거죠.
보통 이 오적사는 냉하고 소화력이 떨어져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이 보통 한냉이나 습기에 손상돼서 병을 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적사는 풍한사나 찬 음식으로 인해 몸에 열이 나고 땀은 없으면서 머리가 온몸이 아프고 목불면 등이 당기고 아픈 증상에 쓸 수 있다는 거죠. 방제 구성을 보니까 창출이 8, 마황 진피가 4g, 그 다음에 백작약, 백봉령까지 3.2g, 백지, 바나, 개지 2.8, 감초 2.4, 생강, 총백은 3뿌리 정도 되겠죠. 약재의 구성을 살펴보니 습을 없애는 것과 진피로 그 다음에 소통시키는 것과 마왕으로 표를 열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백봉령, 봉령으로 습을 제거하는 것과 반화로 담을 제거하는 것, 개지로 몸을 따뜻하게 데피고 총백도 마찬가지죠. 풍안을 몰아내고 귀의 순환을 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아주 좋은 약이죠. 그래서 건강과 생강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5가지 적을 없애는 매우 좋은 약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풍습에 의해서 어깨와 팔이 아파서 잘 쓰지 못하는 병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이 잘 아는 같이 활락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락탕은요, 백출, 강활, 독활, 천궁, 당귀, 감초, 생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된 약은 강활과 독활이겠죠. 보통 이럴 때 활락탕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견관절 주위염 등에 사용되는데 강활은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죠. 땀을 내면서 풍습사를 제거하고 지통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독활은 하초에 작용하죠. 그 다음에 풍사와 습사를 없애고 이것도 지통을 먹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강활은 상부, 바깥쪽이라면 독활은 하초 쪽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죠. 따라서 강활과 독활을 동시에 썼다는 것은 어깨라든가 무릎까지 동시에 치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쓴 것이 선생님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방풍탕입니다. 방풍은 풍습비로 인한 근육통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관절통이라든가 마비가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방풍탕은 방풍, 진교, 강활, 그 다음에 갈근, 개지, 황금, 행인, 공령, 당귀가 들어간 것이죠. 다시 설명 한번 드리자면 방풍과 당귀, 행인, 공령, 진교, 갈근은 6g, 개지, 강활은 4g, 황금, 감초는 2g. 풍습비로 인한 근육통 같은 것을 잘 없애주는 좋은 약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활하고 방풍은 풍습을 제거하죠. 그래서 강활과 방풍을 동시에 썼다는 것은 체표, 표, 상부 따뜻하게 하고 발한작용도 있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습을 아래로 빼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표로 날리는 그런 방법도 쓰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울통성입니다. 울통성 변비통인데요. 울이라는 것은 막혔다라는 거죠. 쌓이거나 막혔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가 막혀서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럴 때는 소요산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소요산은 백출, 작약, 복령, 시효, 당귀, 맹문동, 사, 감초, 박하, 이, 생강 3개죠. 보통 이게 소요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쓰냐면 신경쇠약이라든가 만성간염, 그 다음에 월경장애가 있을 때 사용하는데요. 보통 소요산을 쓰면 옆구리가 아프고 몸이 오슬오슬 추웠다 열이 났다 함열왕래한다는 거죠. 오한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식욕부진이 있고 명치밑이 답답하면서 우리가 뜨적미건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다, 명치가 답답하다. 그러면서 오심번열 있다. 그 다음에 가슴에 번열, 가슴이 답답해지니까 번열이 있겠죠. 그런 증상이 일어났을 때 소요산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하를 보면 박하가 보통 우리가 향을 갖고 있으면서 풍한 바람에 의해서 한기가 맞았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감기 그런 몸살 같은 데 많이 쓰죠. 감과 폐를 좋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아주 좋은 약이죠. 보통 소요산에다가 치자하고 목단피를 쓰면 감이 소요산이 됩니다. 소요산은 우리가 보통 보면 치자하고 목단피는 어떤 약이죠? 청열하고 지혈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목단피는 청열, 양열하는 효과 매우 좋죠. 혈분의 사열을 제거하는 약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치자는요, 쉼의 열을 내려주는 아주 좋은 약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치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쉼하고 관계가 무조건 있겠다라는 거죠. 감경에 화가 쌓여서 옆구리의 통증과 한열왕래, 몸이 떨리고 경련할 때, 그 다음에 두통이나 불면이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소요산에다가 생지황이라든가 아니면 숙지황 같은 걸 넣으면 흑소요산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감비, 혈로로 인한 월경시, 복통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이라는 거죠. 따라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소요산을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신경쇠약증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통성 변비통입니다. 소경탕이라고 그러는데요. 소자가 펼소자죠. 펼소자에다가 경락을 잘 펴서 잘 움직이게끔 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기혈순환을 잘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서경탕은 서근탕이라고도 하고 여신탕이라고도 합니다. 강화리 8이고요. 당귀, 해동피, 백출, 적작약은 4, 강활, 그 다음에 감초가 2, 생강은 3개 정도죠. 설경탕은 기혈이 통하지 않아서 팔이 아파 쓰기 힘든데 사용하는데 보통 오십견, 견관절 주염 같은데 쓴다고 그랬습니다. 기혈이 경맥을 막으면 응치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팔을 잘 들지 못하는 증상이 있죠. 여기서 보통 보면 선생님들이 잘 못 보는 것 중에 해동피가 있습니다. 해동피는 오갈피 나무과 엄나무 껍질인데요. 보통 풍습사나 경맥을 통하게 하거나 통의 효과가 있습니다. 비증이나 허리와 다리를 쓰지 못하는데 자주 사용할 수 있죠. 보통 이것은 비위나 간신경에 작용합니다. 강황은 우리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강황은 맵고 쓰고 따뜻하다. 울금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과 치통의 경우 순조롭게 한다. 그 다음에 강활이죠. 강활. 우리가 상부에 우리가 작용하는 순환시키는 아주 좋은 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석영탕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기통과 혈순환이 막혀서 하는 거니까 이것만 석영탕만 잘 써도 보통 50병 같은 경우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열통성 변비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로는 개울지신탕인데요. 개울 10개째에다 울을 지금 하면서 날려버리겠다. 보통 우리가 개울지신탕은 감기가 울결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목기가 토를 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울체감이 많을 때 사용하는 약재라는 거죠. 보통 개울지신탕에다가 침을 우리가 침을 맞으면 손발의 신경통으로 움직이기 힘들 때 많이 사용하는 방제입니다. 그럼 방제 구성을 보면 보통 보면 백작약, 향부자 3, 당귀, 백출, 백곡령 2, 진피, 인삼, 시오, 치자, 단피, 박하, 주겨, 감초 1, 생강 5편 정도이죠. 여기서 보면 약재 방제의 구성을 보면 주겨가 있죠. 주겨는 보통 우리는 대나무 껍질을 이렇게 한번 벗겨가지고 파란 것을 벗기고 나서 제거한 겁니다. 안쪽 것을 써도 되고요. 바깥을 써도 되는데 보통 주겨는 열을 내리고 혈분의 사열을 제거하는 담을 삭히는 성질이 강합니다. 대나무의 푸른 성질 때문에 열을 내리는 성질은 갖고 있겠죠. 열로 인한 또 하나 위열로 인해서 토하는데 사용하는 아주 좋은 약이고 그 옆에 있는 박하는 아까 얘기했죠. 두통이라든가 땀을 내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트 향을 맡으면 어떠죠?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치자가 있습니다. 목담피 옆에 치자. 치자는 열을 내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 심해 열이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그랬죠. 답답한 증상을 열 때문에 답답한 증상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약이다라는 겁니다. 백작약과 향부자는 결합해 있는데 잘 분약으로 쓸 수 있죠. 백작약은 간, 그죠? 향부자는 기를 풀어준 거 있어요. 행기 약게 되고 작약은 서근, 그죠? 감기를 소통시켜주는 아주 좋은 약이다. 라는 거 두 가지를 씁니다. 그다음에 시도도 있고, 그다음에 진피도 이 소통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보면 사물탕에다가 많이 쓰는 약재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개울, 감기를 풀어주는 쪽에도 많이 쓰는데 개울 이진탕, 개울 도담탕, 개울 도기탕, 개울 도움함, 개울 복유탕, 여러 가지 개울 뭔가를 풀어 헤치는 약들은 약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울 석영탕이 있습니다. 아까 개결 석영탕이라고도 하는데요. 석영탕에서 개울 뭔가를 좀 더 넣겠죠. 그래서 개울 석영탕은 아까 풍습 따로 귀와 담이 몰려서 팔다리가 뻣뻣해지고 저린데 사용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우울증으로 귀가 몰려서 팔다리가 뻣뻣해지고 저린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성의 칠병이나 유굴로 귀가 경락을 막아 손발이 마비될 때 우리가 개울 석영탕을 씁니다. 서엽, 진피, 향부자, 오약, 장출, 청궁, 강활, 천남성, 하나, 당귀, 보통 4g 정도고요. 개지, 감초, 2g, 생강, 3쪽 정도 넣으면 겨울 석영탕이라는 방제를 갖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통성 변비통입니다. 보통 강활 승습탕이라고 합니다. 습을 없애겠다는 거죠.
강활, 독활, 고본, 방풍, 강초, 청궁, 만행자. 만행자를 우리가 보면 많이 이제 우리가 머리까지 임경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 같고, 천궁도 코, 위, 뇌까지 임경한다라고 많이 하죠. 강화승습탕은 풍한습의 사기로 인해서 목이 뻣뻣하고 아파서 돌릴 수 없을 때, 그럴 때 많이 쓰고요. 머리와 등골이 아플 때도 씁니다. 머리에 쓴다는 것은 자꾸 이 위쪽으로 올리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강활 독활은 팔, 구본 방풍, 감초는 사, 천궁은 이, 만영자는 입니다. 보통 여기서 고본이면, 고본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다시피 풍한사나 치통, 세사를 독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고본의 풍한사 때문에 풍한 두통이나 치통 같은데 자주 사용하는 약입니다. 고본은 향이 나기 때문에 향료로도 사용되고요. 정수리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편두통, 전신통, 비염에 의한 두통 같은 거 있을 때 고본을 쓰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만영자가 있네요. 만영자는 우리가 보통 근육이 떨리는 증상 등에 많이 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두통 질환에 굉장히 좋은 그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통 질환, 두통이 많은 사람들은 베갯니 속에 이 만영자를 넣고 이렇게 주무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영자는 풍열사라든가 그 다음에 진통, 진경작용, 해열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열사로 인한 두통에 아주 효과가 좋고요. 풍으로 머리가 아프고 울리는 것, 뭐 그럴 때도 많이 쓰죠. 감경의 풍을 없애는 아주 좋은 약으로 쓸 수 있는데요. 만영자에다가 천궁을 쓰게 되면, 같이 합방하게 되면 활혈시키면서 거풍 지통하는 효과 굉장히 좋죠. 거기다가 만영자에다가 천궁 방풍을 넣으면 감기로 인한 두통, 풍습으로 인한 몸, 그런 쪽의 몸통, 우리가 이제 오한 발열이 났을 때 그런 통증을 잡는데 기가 막히죠. 만영자, 천궁, 방풍이 효과가 좋고요. 또 하나 선생님들이 잘 쓸 수 있는 것은 만영자와 감국, 국화를 넣게 되면 풍열을 솟아시켜서요. 머리가 아프고 눈이 이렇게 어지러움, 현기증이 있고 눈이 아플 때 눈을 맑게 하고 머리를 순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영자를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두통의 만영자를 활용해 주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영자가 국화를 넣게 되면 풍열로 인해서 머리에 발생하는 두통이나 현, 어지럼증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비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강의이다 보니 PPT를 보면서 이렇게 강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끼네요. PPT를 한 장 넘길 때마다 또 끊어지고 맥이 자꾸 끊겨서 발도 좀 어눌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변비통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